올해 들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태블릿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리바나팽의 리팽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와 2026년 사이에 태블릿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중국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한국 시장에도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들고 나타났어요. 동시에 기존 대기업들도 가성비 라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이제 50만 원 예산만 있으면 정말 쓸만한 태블릿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50만 원으로는 참고 쓸만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카날리스 조사에 따르면 2025년도 2분기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이 전년 대비 9% 성장한 3,900만 대를 기록했고 무려 6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2024년 태블릿 시장이 4년 만에 반전을 이루며 전체 출하량이 9%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0만 원 미만에서 각 용도별로 가장 확실한 선택지들만 골라와 봤어요. 19만 원부터 시작해서 48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돈이면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 제품들로만 구성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각각의 제품이 명확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좋다가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정답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라인업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정말 흥미로운 포지셔닝을 가진 아이뮤즈 무패드 K11이에요. 19만원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그냥 저가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의 진짜 정체성을 알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제품이 누구를 위한 건지부터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차 많이 타시는 분들을 위한 태블릿이거든요. 요즘 순정 내비게이션을 달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기본 50만원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제품은 100만원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19만원에 11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 을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예요. 핵심은 바로 LTE와 GPS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유심카드만 하나 꽂으면 어디서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서 길 안내를 해주거든요.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앱들도 당연히 다 쓸 수가 있고요. 생각해보세요. 차에서 이 태블릿으로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대로 들고 나가서 카페에서 유튜브도 보고 아이들 학원 기다리면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비게이션 대용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인치에 90Hz 주사율이라서 영상 볼 때도 정말 시원시원하거든요. 헬리오 G99 프로세서에 8기가 메모리라서 멀티태스킹도 부드럽게 되고요. 특히 이 제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가족 여행 갈 때나 장거리 운전할 때예요. 앞자리에서는 내비게이션으로, 뒷자리 아이들은 동영상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한 대로 두 가지 용도를 다 해결하는 거죠. 무게도 508g으로 적당해서 거치대에서 빼서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8100mAh 대용량이라서 하루 종일 써도 걱정이 없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도 있어요. 고사양 게임은 조금 벅차고 화면 해상도도 플래그십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에 LTE까지 지원하는 11인치 태블릿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아이뮤즈 무패드 K11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용 태블릿을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특히 배송 업무나 영업직같이 차로 이동이 많으신 분들,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실용적인 선택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두 번째 제품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입니다. 28만원이라는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영상 볼 때 뭘 제일 아쉬워하시나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고 TV는 누워서 보기 불편하고 노트북은 무겁고 뜨겁죠.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 제품이 이 샤오신 패드예요. 이 제품의 정체성은 명확해요. 침실 전용 시네마거든요. 12.7인치라는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침대에 누워서 팔 길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영화관 스크린 같은 몰입 값을 주는 절묘한 사이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144Hz 주사율까지 지원하거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액션 영화 볼 때 화면 전환이 정말 부드러워요. 특히 스포츠 전개나 게임 방송 같이 움직임 많은 컨텐츠에서는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그럼 이 제품 타겟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OTT 헤비 유저들이에요. 하루 2-3시간씩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말이죠. 그리고 615g이라는 무게도 절묘해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보다 살짝 무겁긴 하지만 그 대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누워서 한두 시간 들고 보기에는 전혀 무리 없는 무게예요. 또 디멘시티 8300 프로세서도 영상 시청에는 정말 적합해요. 4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이 되고 여러 앱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에도 버벅임이 없거든요. 배터리도 영상만 보면 10시간은 거뜬히 버텨줘서 주말에 시리즈 몰아보기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 제품만의 특별한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가족 공용으로 쓰기 좋다는 거예요. 화면이 크니까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애니메이션 보기에도 딱 맞고
부모님께 드려도 글씨가 커서 뉴스나 드라마 보시기 편하거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중국 제품이다 보니 초기 설정에서 한글화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고 AS나 고객 지원 부분에서는 국내 브랜드만큼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영상 시청 전문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업무용이나 고사양 게임용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는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에요. 특히 OTT 서비스 몇 개 구독하면서 매일 영상 보는 게 일상인 분들, 가족과 함께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가격에 이만한 만족도를 주는 제품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 제품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갤럭시 탭 S10 라이트입니다. 44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이제 좀 비싸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겨냥하는 분들을 보면 왜 이 가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디지털 필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거든요. 요즘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보면 회의할 때, 수업 들을 때 아직도 종이 노트에 펜으로 끄적끄적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노트들이 쌓여서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중요한 내용 놓치기도 쉽고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은 바로 S펜이 기본 펌이라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 태블릿은 펜을 따로 10만원, 15만원 주고 사야 하는데 갤럭시 탭은 S펜이 그냥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는 30만원대 제품인 셈이죠. 그런데 이 S펜이 정말 똑똑해요. 종이에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손바닥을 화면에 대고 써도 인식이 안 되니까 정말 노트북처럼 편하게 필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제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PDF 자료 보면서 동시에 필기할 때예요. 한쪽에서는 교수님 강의 자료나 회의 문서를 띄워놓고 다른 쪽에는 노트 앱으로 실시간으로 메모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90Hz 주사율 덕분에 필기할 때 펜 따라온 속도도 자연스럽고 엑시노스 1580의 6기가 메모리라서 여러 앱 동시에 써도 끊김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죠.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연동성이 정말 좋아요. 폰에서 복사한 내용이 태블릿에서 바로 붙여넣기가 되고 사진이나 파일도 자동으로 동기화 되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안 업데이트도 7년간 지원해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워낙 많잖아요. 삼성은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제공해서 안심하고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무게도 526g으로 적당해서 책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 배터리도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필기해도 충분히 버텨줘요. 다만 이 제품의 한계도 명확해요. 6기가 메모리라서 플래그십 모델만큼 여유롭진 않고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에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어요. 종이 노트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갤럭시 탭 S10 라이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대학생들의 강의 필기, 직장인들의 회의 메모, 프리랜서들의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펜으로 뭔가를 써야 하는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의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거예요. 네 번째 제품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레노버 Y700 3세대입니다. 48만원 가격에서 이제 슬슬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나 고민이 되실 텐데 이 제품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게임 덕후라면 무조건 고려해야 할 제품이라고요. 이 제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톤 안의 콘솔 게임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원시나 배그 하실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화면 작아서 적 못 보겠고 발열 때문에 성능 떨어지고 배터리는 금방 떨어지고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8.8인치라는 크기가 정말 절묘해요. 10인치 이상 태블릿들은 게임할 때 손목 아프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크기는 양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화면 모든 구석에 닿을 수 있는 게이밍을 위한 최적의 사이즈예요. 스냅드래곤 A 젠3에 12기가 메모리라는 스펙도 정말 미친 조합이에요. 아이폰 15 프로와 동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드로이드라서 게임 설정을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의 진짜 킬링 포인트는 165Hz 주사율이에요.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할 때 적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화면 전환이 일반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르게 부드러워요. 경쟁 게임에서는 이런 차이가 승부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또 무게도 350g으로 정말 가벼워요. 아이패드 미니보다도 가벼우면서 성능은 훨씬 강력한 거죠.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씩 게임해도 손목이 전혀 안 아파요. 또 배터리 관리도 정말 똑똑한데요. 바이패스 충전 기능이 있어서 손 꽂고 게임할 때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이 들어가서 발열도 줄이고 배터리 수명도 보호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제품에도 한계는 있어요. 와이파이 전용이라서 LTE가 안 되고 게임 말고 다른 용도로는 조금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성능을 다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을 진심으로 즐기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지는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는 스마트폰 게임의 한계의 답답함을 느끼는 모든 게이머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특히 랭크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고화질로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48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라 될 거라고 확신해요.
자, 마지막 5번째 제품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이패드 11세대입니다. 같은 48만원대인데 게임용 태블릿과 비교해서 왜 아이패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교육 투자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학습 도구예요. 학부모님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월 50만원씩 학원비 내면서도 성적이 안 오르면 더 비싼 학원을 찾게 되고, 그런데 48만원 한 번 투자로 우리 아이의 학습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패드만의 교육 생태계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칸 아카데미, 듀오링고,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앱들이 아이패드에서만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특히 수학, 과학, 시뮬레이션 앱들은 교과서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익힐 수 있게 해줘요. 또 A16 칩셋에 8기가 메모리라서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하고 검색하고 계산기 켜는 멀티태스킹이 전혀 버벅이지가 않아요. 128기가 용량도 교과서 PDF, 강의 동영상, 학습 앱들 설치해도 여유롭고요. 그런데 이 제품의 진짜 가치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은 2-3년 지나면 업데이트 지원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패드는 5-6년은 최신 iOS로 업데이트가 돼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또 477g이라는 가벼운 무게도 아이들에게 딱 맞아요. 책가방에 넣고 다녀도 부담이 없고 침대에 누워서 책 읽기에도 편하거든요. 배터리도 10시간이라서 학교 갔다 와서 밤 늦게까지 써도 충전 걱정이 없고요. 또 애플 펜슬 1세대도 호환되니까 필기나 그림 그리기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부모님 아이폰과 연동해서 학습 진도나 사용 시간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단점도 있어요. 60Hz 주사위라서 최신 안드로이드 태블릿만큼 화면이 부드럽지는 않고 확장 슬롯이 없어 128기가로 만족해야 돼요. 하지만 내 아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단점들은 사소해져요. 월 학원비 50만원, 한 달만 아껴도 살 수 있는 가격에 우리 아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11세대는 우리 아이에게 최고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종이책보다 태블릿이 훨씬 더 친숙하고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어요. 48만원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2026년 50만원 미만에서 정말 확실한 선택지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이거다 싶은 제품 찾으셨나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9만원 아이뮤즈 믹패드 K11은 이동하면서 쓸 태블릿이 필요한 분들의 정답이에요. 차량용 내비게이션부터 야외에서 인터넷까지 LTE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면 이만한 가성비가 없어요. 28만원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는 집에서 편하게 영상만 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12.7인치 대화면에 144Hz까지 OTT 전용기로는 최고의 몰입감을 줄 거예요. 44만원 갤럭시 탭 S10 라이트는 종이 노트를 디지털로 바꾸고 싶은 모든 분들의 선택이죠. S펜 포함해 7년 보안 업데이트까지 업무와 학습 생산성을 확실히 높여줄 거예요. 48만원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는 모바일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게이머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165Hz의 최적 게이밍 사이즈까지 랭크 게임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48만원 아이패드 11세대는 우리 아이 교육에 투자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이에요. 월 사교육비 한 달분으로 5-6년 쓸 수 있는 최고의 학습 도구를 만들어주세요. 결국 핵심은 용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에요. 차량용인지 영상용인지 필기용인지 게임용인지 교육용인지에 따라 똑같은 예산으로도 완전히 다른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비싸서 포기하지 마세요. 50만원 미만에서도 여러분의 목적에 딱 맞는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최저가 링크는 영상 하단 쇼핑 탭에 걸어뒀어요. 특히 지금 할인 행사도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보세요. 혹시 내 상황에서는 뭘 사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산과 주요 용도만 적어주시면 1:1 맞춤 추천해드릴게요. 2026년에는 더 이상 태블릿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